자, 요게 이제 그 일반과학과 동경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풀이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원리만 잘 파악하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보시면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이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특이 유형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일단 두 동경을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두 동경을 일반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자, 두 동경을 일반각으로. 그러니까 세타1이 있을 거고 세타2가 있을 거거든요. 그 세타1과 세타2를 2n 파이 더하기 알파 형태로, 그 다음에 2n 다시 파이 더하기 베타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x축과 이루는 가장 작은 양의 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 베타는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장 작은 각이라고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상황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알파와 그 다음에 베타 사이의 관계를 따지시는 거예요. 자,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따지셔가지고, 자, 그걸 따진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연산이에요. 적절하게 연산을 해줍니다. 자,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적절하게 연산을 해준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자, 어차피 지금 알파, 베타를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가장 작은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베타인데, 자, 이렇게 된 게 베타인데, 중요한 건 이게 y축에 대해서, 자, y축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요거하고 같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 같기 때문에 얘랑 얘를 더하면 얘랑 얘를 더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면 뭐가 나와? 180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y축 대칭이다.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럼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180도 또는 파이가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 놓고 두 개를 연산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더해주는 거야. 두 개를 더해줘요. 이거 두 개를 더해줘요. 그래서 연산을 해주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래 놓고 뭘 해주셔야 되냐면,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이 n과 n-를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세요. 그냥 아예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세요. 예를 들면 m이라고 하는 문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n과 m이 사실 정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도 정수죠. 그죠? 정수와 정수를 더해도 정수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를 더해도 정수니까 이 m도 정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m에다가 정수인 0, 1, 2, 3, 4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m이라고 해놓고 m에다가 0, 1, 2, 3, 땡땡땡땡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 대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각을 360도가 넘어가면 또 새로운 각이 나오더라도 변경의 위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360도가 나올 때까지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대입을 하면 자연스럽게 넋을 놓고 있어가지고 자, 자연스럽게 겹치는 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탑 솔루션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아예 그냥 전부 다
다 설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외워, 거의 외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생각한다. 관계를 생각한다. 마치 그냥 외워서 하는 건 이거랑 똑같은 거지. 자, 이거를 그냥 외워서 하는 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군대 있을 때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뭐겠어? 군대에서 가장 관심사. 그렇죠.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길거리에서 헌팅을 할 때 아예 그거를 방법을 다 정리해 놓은 어떤 프린트가 굉장히 유행처럼 돈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꺼낼 때 뭐라고 하죠? 오프너? 그러니까 말을 시작할 때 어떻게 말을 던져야 이 사람과 싫어요 이런 얘기를 안 나오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하고 어떻게 끌어가고 뭘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딱 읽어보고 마치 진짜 될 것처럼 써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군대에 있는 저 친구들이 나가서 시도를 해본 거예요. 시도를 해봤을 때 어떻겠어요? 당황했죠. 될 리가 있나? 원래 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관계예요. 꼭 이렇게 된다고 이 상황이라고 해서 꼭 이런 말을 던져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 리턴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거기서 이렇게 봤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외워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좀 생각을 해준다. 이런 그림을 그려서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거기는 그거를 일단 0에서부터 그 다음에 파이까지 2세타를 나타낸 동경하고 3세타를 나타낸 동경하고 이 동경하고 이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대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대. 자, 이걸 나타내는 모든 세타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세타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에서부터 파이까지 있는 각을 모두 다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동경의 위치를 2세타가 여기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면 되게 광범위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30도면 2세타를 하더라도 여전히 1사분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거의 170도다 그러면 2세타를 하게 되면 4사분면에 가는 각인 거거든요. 굉장히 좀 광범위한 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이 2세타를 나타낸 동경과 그 다음에 3세타를 나타낸 동경을 식으로 잘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일단 얘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했는데 2세타와 3세타 그려야 되잖아요. 이 그릴 때 사실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 관계를 파악하는 거라서 이게 몇 사분면에 있냐 몇 사분면에 있냐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2세타를 아무 데나 그려주세요. 아무 데나. 여기다 그려도 되고 여기다 그려도 돼요. 근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니까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이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2n 파이 더하기 알파, 요 각도를 뭐라고 하죠? 알파라고 하죠. 오케이.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루는 가장 작은 각을 베타라고 한 다음에 요거를 2n 파이 더하기 베타라고 쓰자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알파와 베타 사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이거하고 대칭이래요. 대칭. 이거하고 다시 이거하고 대칭이래. X축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어때요? 같죠? 네. 그러니까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은 거야.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간 각이나 이렇게 간 각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각도만큼이 알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똑같잖아요? 맞죠?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럼 얘랑 얘를 더하는 건 얘랑 얘를 더하는 거 같고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니까? 360도 한 바퀴가 나오니까 이렇게. 맞죠? 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 음수니까. 그래서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를 더하는 건 요거랑 요걸 더하는 것 같고 결국 몇 도가 나온다? 360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2세타랑 3세타를 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거랑 이걸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2n 파이 더하기 알파랑 더하기 2n 다시 파이 더하기 베타랑 이렇게 더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이에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을 2m 파이로 바꿔주시고 요거를 360도니까 2파이라고 쓰시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m은 무슨 수다? 정수다.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m에다가 자, 지금 5세타가 5세타잖아요. 5세타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5세타는 2m 파이 더하기 2파이다 라고 써주시고요. 따라서 세타는 뭐다? 5분의 2m 파이 더하기 5분의 2파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써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 m에다가 0을 넣어보는 거예요. 0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정수기 때문에 0, 1, 2, 3, 4를 다시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넣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에 m에다 0을 넣기 때문에 5분의 2파이가 나오죠? 세타가 5분의 2파이가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만족시키는 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 m에다가 1을 넣어봐요. 자, m에다 1을 넣어보면 5분의 4파이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m에다가 2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2를 넣어보면 얼마가 나와요? 5분의 4파이 더하기 5분의 2파이니까 5분의 6파이가 나오죠? 자, 이게 세타가 나오는 거고요. 자, 하나 더 할게요. m에다 4를 넣어요. 그러면 4를 넣으면 5분의 8파이니까 5분의 10파이가 나오죠? 자, 일단 규칙성은 알 거예요. 2씩 늘어난다. 뭐 잘못됐다? m에다 3을 안 넣었네? 자, 규칙성이 보이기 때문에 5분의 8파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m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5분의 10파이가 나와요. 5분의 10파이는 얼마죠? 2파이, 2파이죠? 2파이? 이렇게. 자, 이게 나왔으면 이제 끝난 거야. 360도가 나오면 끝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더 해볼까요? m에다 5를 딱 집어넣는 순간, 5를 넣는 순간, 여기다 5를 넣는 순간 2파이 더하기 5분의 2파이예요. 그래서 2파이 더하기 5분의 2파이인데 2파이 더하기 5분의 2파이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얘랑 똑같은 동경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상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이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저걸 찾는 거예요.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파이까지의 각만 찾는 거예요. 너랑 그 다음에 너랑 찾으면 되겠구나. 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타의 범위가 저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근데 세타의 범위가 만약에 없어. 세타의 범위가 없으면 이거 다 들 수 있는 거야. 이거 다 들 수 있는 거야. 세타의 범위가 만약에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다.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추려야 될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무조건 외우면 대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림을 그리세요. 꼭 이렇게 그림을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이에요. 요거랑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고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유념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그 4-1번
4-2번, 4-3번을 차례대로 해볼 건데 4-1번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잘했구만. 숙제를 하고 있구만. 한참 남았구만. 금요일까지 다 할 수 있겠어? 응. 믿어볼게. 일직선은 요거죠.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가야죠.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사실 지금 얘가 어디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2, 4분면에 뒀거든요. 세타를. 여기는 2세타를. 근데 웬만하면 1, 4분면에 두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두 각 중에 한 각을 1, 4분면에 위치를 시키면 하나를 위치를 시키면 조금 더 편합니다. 이게 하나의 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쉬워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1, 4분면에 있는 각은 기존에 우리가 계속 다루던 각이거든요. 근데 이 각하고 이 각은 우리가 기존에 다루던 각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1, 4분면에 두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봐봐. 세타를 나타내는 동전과 7세타. 그럼 세타를 여기다 둬. 자, 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세타를 쓸 때 여기다 세타를 쓰고 여기 요 각을 알파라고 두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써봐. 여기 이렇게 돼 있긴 해. 이게 돼 있긴 한데 그냥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2n 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반대쪽. 일직선이잖아. 7세타고 요거를 베타라고 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져요. 왜 쉬워지느냐?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180도가 나오거든. 그치? 여기서 요걸 빼면 날아가면서 180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7세타를 다시 2n-파이 더하기 베타라고 쓴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준다. 그러면 6세타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를 빼주면 2n-파이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렇지. 근데 얘가 180도니까 파이라고 쓰면 돼. 그렇지. 그런 다음에 얘를 m파이로 바꿔주면 2m파이 더하기 파이가 나오고 이제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제 m에다 0, 1, 2를 집어넣어서 요거에 만족되는 각을 찾는 거지. 0 넣으면 돼, 안 돼? 1 넣으면 2분의 파이니까 안 돼요. 그지? 2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3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2 넣었을 때 값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2, 4분면에 있지만 1, 4분면에 그려도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근데 1, 4분면에 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베타 빼기 알파가 180도잖아. 그럼 요거를 파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런 다음에 그렇지. 6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세타는 3분의 m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그래 놓고 m에다가 0, 1, 2를 집어넣는데 0을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요? 잠시만요. 1을 넣으면
안 돼요. 네, 2를 넣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2를 넣는 거예요. 자, 봐봐. 잘했어. 근데 지금 이걸 알파라고 놨고 이게 베타가 아니에요. 항상 여기까지 와야 베타예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각도가 베타이기 때문에 그럼 이 각도에서 이 각도를 빼면 180도가 나오거든. 그렇지. 응, 잘했어. 근데 그게 누구야? 얘와 얘를 뺀 거야. 여기서 얘를 뺀 거지. 7세타에서 세타를 뺐으니까 6세타 아니겠니? 이렇게. 세타는 뭐라고 쓴다? 3분의 m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쓴다. 그래 놓고 m에다가 0, 1, 2를 집어넣어 보는 건데 0을 넣으면 얘가 안 되고 1을 넣어도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얘가 안 되고 2를 넣으면 얘가 돼요. 그래서 2를 넣은 값을 해주시면 돼요. 응? 네. 자, 이거고, 그럼 얘를 뭐라고 써야 돼? 2n 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써야 되죠? 알파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냐? 어우, 이렇게? 이렇게 쓰고, 요거를 나타낼 때 요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를 베타라고 쓴 다음에 7세타를 뭐라고 쓰느냐? 2n 다시 파이 더하기 얼마? 베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와 요거 사이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을 빼면 180도가 나올 거 아니야?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는 거지. 아, 여기서 얘를 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6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면 2배의 n-n이 나오는데, 그거를 m이라고 쓰자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베타에서 알파를 뺄 건데,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180도가 나오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180도가 나오니까, 그걸 파이라고 바꿔서 쓰자는 거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세타는 뭐라고 쓴다? 3분의 m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m에다가 0, 1, 2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0을 넣으면 얘가 안 나오죠. 1을 넣으면 안 나오죠? 90도거든요. 1을 넣으면 60도, 30도, 90도. 90도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그때 이제 돼요. 그래서 6분의 5파이가 답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해보시고. 자, 4-3번을 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0도부터 360도에서 세타도가 나타내는 동경하고 그 다음에 10세타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세타하고 그 다음에 10세타 각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 요 두 개가 일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동경이 일치한다. 그 동경을 하나로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1사분면에다 그냥 그리세요. 세타하고 그 다음에 10세타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랑 이런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세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고 10세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도라고 할게요. 자, 세타는 2n 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 2n 파이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각도가 거기 세타도가 0에서부터 360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알파라고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그냥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하냐면
세타랑 10세타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가 만약에 3세타고 10세타가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얘는 2n-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라고 똑같이 쓰면 되죠. 그죠? 알파라고 똑같이 쓰면 뭐 하고 싶어요? 빼고 싶죠? 네, 그러면 9세타도는 여기서 얘를 빼면 2의 n-m이기 때문에 그거를 m파이로 바꿔서 쓴다. 그러면 세타는 자, 요게 사실 2m파이라서 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바꿔서 쓰세요. 9분의 2m파이라고 쓰시고 m에다가 m은 정수를 갖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맞춰서 각도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9분의 2파이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9분의 4파이 3을 집어넣으면 9분의 6파이 4를 집어넣으면 9분의 8파이 9분의 10파이 9분의 12파이 그 다음에 9분의 14파이 그 다음에 9분의 16파이 그 다음에 9분의 18파이가 되는데 얘가 2파이니까 360도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이제. 얘는 안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값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죠. 그럼 9분의 14파이가 되는 것이고 자 9분의 14파이니까 9분의 14파이를 원래 각도로 바꾸고 싶으면 뭐 하라 그랬죠? 파이분의 180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서 20도가 되니까 곱해주시면 280도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까지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1사분면에 있냐 2사분면에 있느냐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기준이 되는 각을 1사분면에 갖다 놓고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91페이지. 자, 191페이지도 사실은 이 호도법,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최대값. 이라는 아예 그 특수 케이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요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거를 빠르게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 관계만 잘 생각하면.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서술형에다가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황은 어떻게 주냐면 상황은 이렇게 줍니다. 자,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가 있고요. 자, 부채꼴의 둘레 길이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다 더한 거를 둘레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A, B, C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자, 둘레 길이, 둘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그다음에 반대로 넓이가 일정할 때 자, 부채꼴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 자, 이 두 가지 상황인데 사실 이게 주어랑 그 수로만 바뀐 거고 동일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테고 자, 그리고 결론이 사실 있어요. 결론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나타낼 테니까 항상 원래는 만약에 서술형에 푼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든 것과 같이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둘레 길이가 20으로 일정하다.
20이다.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 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둘레 길이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부채꼴이니까 뭐 이렇게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R,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 그 다음에 여기를 자, L이라고 이제 놓으면 되는데, 자, 세 개를 다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R 세타를 하면 L이 나온다라는 식하고요. R 세타는 L이다 라는 식하고, 그 다음에 둘레 길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세 개를 더하면 2R 더하기 L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20이 나온다 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래서 2분의 1 R과 R 세타 두 개로 나눠 가지고 R 세타 대신에 L을 갖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식을 쓰든지.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둘레 길이를 생각할 때는 요거를 생각할 거니까 요걸 이제 식을 사용해서 뭐라고 쓸 거냐면 L은 20-2R이라고 쓸 거예요. 20-2R. 그럼 L 대신에 20-2R을 집어넣으면 S가 나와요. 2분의 1에다가 R에다가 20-2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세요. R에다가 10-R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2차식이죠? 그죠? 어디와 어디를 지나는? 0과 10을 지나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거든요.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요? 5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자, R이 얼마일 때? 5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아, 그러면 R이 5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자, R이 5면 얘가 5인 거고, 얘가 5인 거고, 얘가 10인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각은 이거랑 이걸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각은 2가 나와야 돼요. 자, 각이 2가 나오는데 각이 2가 이상한 건가? 얘지. 각 2 이상한 거예요? 각이 2야. 각이 2. 이상한 거예요? 각이 2야. 이상해, 안 이상해? 2야. 각이 2. 이상한 거야, 안 이상한 거야? 이상해, 안 이상해? 각이 2야.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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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2인데 이상해? 각이 2 이상해? 아, 이상해? 좋아. 각이 2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도법을 배웠잖아요. 호도법을 배웠을 때 2라고 하는 각은 무슨 각인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요 길이만큼을 두 개 갖다 붙인 게 각이 2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길이만큼을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 이 각을 뭐라고 한다고? 1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또 붙여요. 이렇게. 그럼 이 각을 뭐라고 해? 2라고 하는 거예요. 2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얼마예요? 파이 아닙니까? 파이? 그래서 이 각도를 뭐라고 해요? 파이라고 얘기하고, 파이는 실제 얼마니까? 3.14 정도 되는 값이니까, 자, 3.14라고 하는 어떤 무리수에 해당되는 값이지만 어쨌든 호의 길이기 때문에 2라고 하는 이 길이가 나오더라도 이상한 거다, 안 이상한 거다? 안 이상한 거다.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이 원에서 요만큼이 2가 되는 그 각을 뭐라고 한다? 2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실제적으로 2분의 파이가 얘가 2분의 3.14니까 대략 그럼 얘는 1.67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67. 1.67보다는 더 큰 각인 거예요. 즉 90도보다는 조금 더 큰 각이죠. 실제로 따져보면 뭐 110 뭐 2. 얼마 뭐 113. 얼마 정도 된대요. 이 정도 되는 각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뭐가 나온다? 최대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객관식으로 나오면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얘가 K라고 해보세요. 얘를 K라고 해봐.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야 돼? K라고 써야 되고, K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K라고 써야 되고, 여기는
2분의 K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R이 얼마일 때 되냐면 4분의 K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K는 뭐예요? 아까 22였을 때 4분의 1이면 5였죠? 그죠? 예, 그러면 K일 때는 4분의 K. 4로 나눠주면 항상 그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4분의 K, 4분의 K, 2분의 K, R 세타가 얘가 되는 거니까 얘는 고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바뀌어도 얘는 얘의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로 바뀌어요. 이 값이 바뀌면 바뀌죠. 근데 얘는 안 바뀌어요. 얘는 안 바뀌니까 이 상황이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 된다. 이거를 R이라고 하고 R이라고 하고 여기가 2가 되면, 자 2가 되면 뭐가 된다?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둘레 길이가 최소값이 나오는 이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킨 상황을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럼 사실 문제는 다 해결돼요. 무슨 얘기냐? 굳이 서술형이 아닌 곳에서는 이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만 하는데도 벌써 한 2,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테니까 그냥 이 상황을 생각해 주시고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뭐 했으니까 우리가 K라고 일반화를 시킨 거야. 공식을 만든 거야. 공식을 만들었어. 왜? 자주 나올 것 같으니까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생각해 주시느냐, 이런 상황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둘레가 일정한 뭐 철사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직사각형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면 정사각형일 때 가장 최대가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할 때 배웠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정사각형일 때 최대가 되는 건데, 살짝 이걸 부채꼴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잘 보세요. 이 각진 부분을 잘 봐. 그냥 꾹 눌러준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주면 얘가 살짝 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펴지면서 얘를 꾹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좀 외우기가 쉽다. 그럼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둘레 길이가 20이다. 그럼 얼마예요? 5잖아요. 그럼 얘를 꾹 눌러서 얘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15가 되고 얘는 2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보시면 길이가 16인 철사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만들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자 16이니까 4 해주신 다음에 꾹 눌렀으니까 얼마? 8이 되겠다 해서 정답은 아주 빠르게 8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대표 유형 6번을 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 6-1번도 마찬가지예요.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된다? 24니까 여기 얼마예요? 4로 나누면 6666인가요? 이렇게 꾹 눌러주면 여기는 66, 그 다음에 여기는 12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건 2분의 1 RL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넓이니까 여기다 6 넣고 12 넣고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사실, 곱하면 36이 나와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거죠.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때 넓이가 같아요. 네. 같은 넓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생각해 주면 그때 넓이 굉장히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정사각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꾹 눌러서 만든 부채꼴이 가장 최대의 넓이를 갖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넓이가 어떻다? 같다. 요거랑 같다. 그러면 그때 넓이 아주 빠르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도 아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각의 크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부채꼴의 둘레 길이를 일정하게 놓고 최대값을 찾았잖아요. 근데 넓이가 일정할 때 얘의 최소값을 찾는 과정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과정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끌어내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상황은 이게 항상 쓰일 건데, 항상 이렇게 쓰일 건데, 반대로 부채꼴의 넓이가 일정할 때, 자, 부채꼴의 넓이가 일정할 때, 자, S가 일정할 때, 뭐 20이라고 합시다. 일 때. 부채꼴의 둘레의 최소값. 상황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가장 큰 넓이를 찾는 건 같은 넓이의 부채꼴의 넓이, 둘레 길이가 가장 작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원래는 똑같이 생각하면 되지만 이거를 수식으로는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얘를 R, 그 다음에 여기를 R, 그 다음에 여기를 L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ER 더하기 L이 둘레 길이거든요. ER 더하기 L이 둘레 길이. 둘레 길이인데, 자, 이거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성립을 해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관계에 의해서 이 루트 두 개를 곱한 거. ERL보다는 크거나 같거든요. 그리고 이 등호가 성립할 때 가장 최소값을 갖게 되는데, 지금 넓이가 주어진 건 뭘 준 거냐면 2분의 1 RL이 얼마다? 20이다라는 걸 준 거예요. 그러면 RL이 얼마인 거야? 40인 거죠. 40인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 RL이 40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루트 80이 되겠죠. 이렇게 2RL이라고 쓰고 얘는 2루트 80이 되겠죠. 자, 루트 80은 16 곱하기 5니까 4루트 5, 8루트 5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둘레 길이는 8루트 5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에 등호가 성립할 때 조건이 있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얘가 뭐 할 때? 같을 때. 그래서 2R하고 뭐하고 같을 때? L하고 같을 때다. 이렇게. 자, 2R하고 L하고 같을 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그때 값이 얼마예요? 8루트 5니까 8루트 5. 여기다 8루트 5를 딱, 여기 8루트 5니까 이거랑 이거가 전부 다 4루트 5, 4루트 5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4루트 5, 그 다음에 얘가 4루트 5.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R은 2루트 5가 되는 거예요. 2루트 5.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상황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 얘가 2루트 5면 지금 결국 이거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때의 세타는 항상 얼마인 거야? 똑같이 2가 되는 거예요. 왜? RL하고 R 세타하고 L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R 세타가 이게 되는 상황이니까 항상 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L이 2R이 되는 순간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하느냐? 넓이가 2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떠올리는 거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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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루트 20. 루트 20이면 넓이가 20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죠? 얘를 꾹 눌러요.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4루트 5가 되는 거구나. 8루트 5가 되는 거구나. 4루트 5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짠짠짠 더해주시면 16루트 5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넓이가 24로 일정한 부채꼴 중에서 둘레가 최소인 부채꼴에 뭐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넓이가 24니까 하나가 24인 이런 정사각형을 생각을 해주시면 얘를 꾹 누르면 자 2가 되고 2루트 6이니까 얘는 4루트 6이 되겠죠? 2루트 6이 될 거고 그러면 얘랑 얘 지금 생각해 보시면 사실 똑같은 게 둘레 길이랑 이 둘레 길이랑 어때요? 똑같죠? 넓이랑 이 넓이랑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둘레 길이하고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거 가지고만 해도 돼. 그래서 요거에 4배 해주시면 그냥 끝나요.
네, 그래서 2루트 6이니까 8루트 6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둘레 길이다. 이렇게 해서 8루트 6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루트 6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3번을 딱 보자마자 몇 번? 5번. 6-3번. 보자마자 그때 그 중심각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이러한 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정형화된 문제 형태예요. 정형화된 이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어. 거의 모든 시험에 모든 학교 시험에 5개의 시험을 본다 그러면 4학교는 나와요. 그래서 이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대표형 4번하고 대표형 6번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푸는 방법을 좀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